3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아내와 3살 아들을 데리고 온천에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아들이랑 같이 여관의 기념품 코너에서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집에 불이 지를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난 근처를 바라보니까 한 남녀가 서 있었죠.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한테 한 말 같았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헤어지라느니 헤어질 수 없다느니 하는 남녀 간의 치정에 관한 대화였죠. 전 호기심에 계속 귀를 기울였지만 남자가 야, 다른 사람이 보고 있잖아 라고 여자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져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하지만 일순간 여자가 저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째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확실히 예쁜 편이었지만 깊은 생각에 잠겨있달까요? 어쩐지 엄청 무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자리에선 무사하게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이 즐거운 여행을 마쳤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 주의 일요일이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여보, 이상한 여자가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으로 나가니까 그 여성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에도 역시 그 여자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죠. 저는 몰래 뒷문으로 돌아나가서 여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뒤로 다가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놀라서 제 쪽을 돌아보았죠. 그 여자는 바로 온천 여행을 갔을 때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놀랄 차례였죠. 제가 깜짝 놀라서 굳어있는 사이에 그 여자는 바람처럼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한테 숙소에서 겪었던 일과 그때 그 여자가 저희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렸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는 깜짝 놀라서 무서워했죠. 여보, 왜 우리 집에 온 걸까요? 아기도 있는데 혹시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죠? 그땐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고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오는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다음 주 일요일에도 다시 현관 앞에 그 여자가 나타났죠.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상대는 여자인데다가 저는 검도 유단자였기 때문에 골프채를 손에 들고 골프 연습을 하던 것처럼 꾸민 채로 여자에게 말을 걸었죠.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말은 이랬지만 말투는 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현관 너머로 저를 찌려보았죠. 그 눈은 너무 차갑고 무서워서 전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당분간 그 여자와 눈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전 결국에 참을 수가 없어서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또 바람처럼 어딘가로 도망치고 말았죠. 집으로 쓰러지듯이 도망을 가니까 창으로 내다보던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여행을 갔을 때 묵었던 여관에 전화를 해서 그 여자한테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죄송합니다 고객님, 다른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지만 사정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지배인을 바꿔주었어요. 지배인한테 다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그 두 사람에 관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고객의 정보를 알려드릴 순 없는데요. 저희 쪽에서 그 두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잠시 뒤에 다시 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배인의 말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이 숙박부에 적었던 주소와 전화번호가 모두 가짜였다는 거예요. 다음날 회사의 부장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부장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부장님은 감사하게도 내가 함께 가주겠네 라면서 근무 시간임에도 함께 경찰서까지 와주셨습니다. 생활방법과의 형사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거기에 더해서 부장님도 제가 작은 일로 소란을 피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곁들여 주셨습니다.
형사는 현관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만으로 죄가 아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번 일요일에 산책을 할 겸 저희 집까지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에 밖으로 나오는 것도 무서워서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사분이 건 전화였죠. 지금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자가 그 사람입니까? 전 무선 전화기를 들고 손에 2층에 올라가서 몰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역시나 그 여자가 서 있었죠. 네, 저 사람이에요. 그러자 형사는 그대로 집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현관 쪽이 소란스럽다 싶어서 밖을 내다보니까 흰색 승용차에 여자가 끌려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찾아오고 있었던 그녀는 저희 집에서 차로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가족이 있는 남자와 불륜관계가 되었지만 남자가 가정을 지키겠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바람에 그 남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엿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먼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 여자가 저희 집을 알았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진상은 놀라웠습니다. 그 여자 놀랍게도 저희 가족이 여관에서 떠날 때부터 뒤를 밟았던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행복하게 웃는 저희 가족을 보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일방적으로 차여버린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됨을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저희 가족에 대한 강렬한 살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여자의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죠. 변호사는 넌지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만약 고소를 하신다 해도 승산은 높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 유죄로 받고 합의 좀 보시죠. 사건을 해결해준 형사도 직무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면서 직접적인 조언은 해주지 않았지만 혼잣말로 저라면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했기에 저는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줬죠. 그 여자는 지금 정신병원에서 요양 중이라고 합니다. 그 형사는 만약에 다시 그 여자를 집 근처에서 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이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